베일의 리즈 시절 인터밀란을 혼자서 상대했던 그날, 베일의 인생 경기들 중 아주 젊고 팔팔했던 시절, 그야말로 원맨쇼를 펼치며 자신을 유럽에 각인시키게 된 10-11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인터밀란전을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90 시즌 무리뉴가 이끌던 인터밀란은 클럽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챔피언스리그 우승뿐 아니라 리그와 컵대회까지 모두 쓸어담으며 트래블을 기록했던 것이죠.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에서 토트넘은 이런 인터밀란을 만났습니다. 팀을 우승으로 이끌었던 최강의 수비진 마이콘, 사무엘, 루시오, 킵으로 이어지는 보페카, 스탄코비치, 자네티, 스네이더가 포진하는 중원, 그리고 최고의 스코어러 에투아, 잠재력이 무궁무진했던 쿠티뉴까지 포진했던 스쿼드는 토트넘에게 버거워 보이는 게 사실이었죠. 토트넘이 기대를 걸어볼 만했던 것은 좌베일, 우레넌이라는 스피드로 무장한 양측면 정도였습니다. 당시 베일은 토트넘에서 네 번째 시즌이었는데 아직 유럽 최정상급 윙어로는 전혀 언급되지 않던 시절이었습니다. 이렇게 객관적인 전력에서 차이가 있었던 두 팀의 경기는 인터밀란의 홈구장 주세페 메아자에서 펼쳐지게 됐습니다. 경기 전 예상이 맞아떨어지기까지는 1분이면 충분했습니다. 인터밀란은 중원에서의 패스 연계 이후 에투가 완벽한 공간 패스를 전달했고, 침투하던 자네티는 파포스트를 향해 완벽한 가마차기를 성공! 실점한 토트넘이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기세가 오른 인터밀란은 계속해서 상대를 몰아쳤습니다. 불과 6분 후 슈나이더의 날카로운 패스가 측면으로 쇄도하던 비아비아니에게 연결됐고, 완벽한 단독 찬스를 저지하려고 나온 고메즈 골키퍼는 파울을 범하고 말았죠. PK를 준 것만 해도 뼈 아팠는데 이 파울로 고메즈가 퇴장까지 당하면서 토트넘은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키커로 나선 에투가 침착하게 성공시키며 스코어는 벌써 2-0. 거기에 토트넘은 주전 골리의 퇴장과 함께 남은 80분이 넘는 시간을 10명으로 상대하게 된 것이었죠. 그러나 인터밀란은 템포를 늦출 생각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 골이 나온 4분 뒤, 이번에는 스탄코비치가 완벽한 중거리 슛까지 성공시키며 스코어는 3-0. 경기가 시작한 지 15분도 되지 않아 3골 차이가 됐고 경기는 사실상 끝난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객관적 전력 차이, 벌어진 스코어, 심지어 10-11의 싸움이라는 것까지, 이제 남은 시간의 포커스는 과연 인터밀란이 얼마나 더 골잔치를 벌여서 큰 차이로 끝나느냐일 뿐이었습니다. 이후에도 인터밀란의 슈팅 세례는 멈출 줄 몰랐고 25분경 스탄코비치의 아크로바틱한 바이시클 킥은 팀의 네 번째 득점이 될 뻔했죠. 토트넘은 장신 공격수의 대명사 크라우치를 향한 측면 공격만 간간히 시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35분, 토트넘의 작은 희망조차 지워버리는 인터밀란의 네 번째 골이 터졌습니다. 수비 뒷공간으로 침투하던 에투에게 당시 신성이었던 쿠티뉴가 완벽한 어시스트를 내줬고 에투는 놓치지 않았죠. 쿠티뉴는 42분경에도 좋은 중거리 슛을 선보였으나 골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곧이어 43분에는 풀백 마이콘까지 가세하여 골을 노렸지만 교체되어 들어온 쿠디치니의 선방에 막혀 다섯 번째 골은 터지지 않았죠. 추가 시간, 쿠티뉴의 원맨쇼에 이은 슛이 옆 구물에 맞으며 그렇게 전반전이 종료되었습니다. 4-0이라는 스코어뿐만 아니라 인터밀란의 공격이 끊이지 않았던 압도적인 경기 내용이었습니다. 이 경기의 주인공이 되는 베일이 원맨쇼를 보이리라고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죠. 이미 승패가 결정나버린 경기 상황 때문인지 인터밀란이 살짝 느슨해진 틈을 타 토트넘은 조금씩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47분, 먼저 오른쪽 윙어인 레넌이 측면을 허물어뜨리며 날카로운 크로스를 시도했지만 결과를 얻지는 못했는데요. 그러나 반대편의 베일은 달랐습니다. 51분, 수비 진영에서 볼을 잡은 뒤 스피드 하나만으로도 상대 풀백인 마이콘을 쉽게 제쳤고 전속력으로 따라붙던 자네티와 사무엘마저 속도로 압도해버린 뒤 세자르 골키퍼가 손쓸 수 없는 곳으로 완벽한 슛까지 성공! 자신의 최고 장기를 유감없이 보여주며 혼자만의 힘으로 만들어낸 원더골이었습니다. 이 골 덕분인지 토트넘은 끝까지 해보겠다는 정신력을 보였습니다. 54분, 교체로 들어온 인터밀란의 산톤이 날카로운 슛을 시도했지만 쿠디치니가 슈퍼세이브로 추가골을 막았습니다. 그러자 곧이어 58분경 또다시 베일이 순간 스피드로 마이콘을 완벽하게 벗겨내며 크로스를 시도했지만
아수, 에코토의 슛이 뜨면서 추가골로 이어지지는 않았죠. 이렇게 전반전과는 다르게 팽팽한 분위기로 진행되던 경기. 그러나 인터밀란에서는 62분과 82분 연이은 쿠티뉴의 중거리 슛, 토트넘에서는 83분 베일이 또다시 측면을 스피드로 허문 뒤 시도한 크로스와 87분 휴튼의 슛까지 모두 무의에 그쳤습니다. 그렇게 스코어가 그대로 굳어가는 분위기가 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 경기에는 경기 내내 수많은 스프린트를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스피드와 체력이 떨어지지 않았던 베일. 89분경 단독 드리블에 이은 파포스트를 겨냥한 정확하고 강력한 왼발 슛! 골인! 또다시 혼자만의 힘으로 만들어낸 득점이었습니다. 그러나 4대2 두 골 차이에다 이미 추가 시간에 돌입했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는 득점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불과 1분 뒤 이번에는 레넌이 드리블로 중앙까지 침투한 뒤 베일에게 패스를 내줬고, 베일은 세자르 골키퍼가 반응조차도 할 수 없도록 지체 없이 다이렉트 슛을 꽂아버리며 기어코 해트트릭을 완성시켰습니다. 세 골 모두 자신의 주발인 왼발을 활용해 파포스트 구석을 겨냥한 완벽한 슛이었고, 그중 두 골은 오직 개인 능력으로만 만들어낸 골이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시간은 부족했고 3대4 스코어로 경기는 종료되었죠. 어쨌든 승점 3점을 가져간 승자는 인터밀란이었고, 그들은 그럴만한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이 경기 후 모든 포커스는 베일에게 집중됐죠. 0대4 스코어에서, 그것도 객관적 열세의 팀이 한 명이 부족하기까지 한 상황에서 개인 능력으로 해트트릭을 기록하며 3대4까지 만든 베일의 존재감은 유럽 축구계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상대팀이 디펜딩 챔피언이자 최고의 수비력을 보유했고, 자신의 포지션상 매치업 상대가 당시 최고의 풀백 마이콘이었다는 점은 더욱 베일의 가치를 높여주었죠. 심지어 두 팀이 토트넘에서 곧바로 만난 다음 경기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베일은 지난 경기보다 더한 폭발력을 보여주며 마이콘이 버티는 우측 측면을 탈탈 털며 아예 자신의 놀이터로 만들었죠. 골은 기록하지 못했지만 엄청난 돌파와 크로스로 2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하며 팀의 3대1 대승을 이끌었습니다. 두 경기를 통해 베일은 유럽 최고 레벨의 팀들의 위시리스트에 포함됐고, 결국 이후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하며 세계 최고의 윙어 중 한 명으로 인정받게 됐습니다. 자, 오늘은 베일의 인생 경기 중 만 21살 시절에 뛰었던 10-11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가 인터밀란전을 리뷰해봤는데요. 젊은 시절 베일의 최대 장점이었던 폭발적인 스피드와 돌파를 보고 나니 이른 나이부터 폼이 급격히 저하됐던 모습이 오버랩되며 정말 아쉬움이 남네요. 하지만 오히려 그런 플레이 스타일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 않았던 것인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상 어퍼사커였습니다. 어퍼사커! 스코어 888! 제작에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스팔은 건전한 스포츠 승부 예측 게임 문화를 선도합니다.